여러분, 조직을 이끌 때요, 완벽한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어떤 리더는 막 카리스마로 팀을 휘어잡는데 또 어떤 리더는 조용히 뒤에서 챙겨주는데도 엄청난 성과를 내잖아요. 도대체 뭐가 정답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리더십 퍼즐에 아주 명쾌한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수십 년 동안 경영학이나 교육행정학 같은 분야에서 가장 큰 숙제 같은 거였어요. 마치 리더십의 성배를 찾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통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스타일, 이걸 찾으려고 정말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탐구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초기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하나는 리더는 타고나는 거야 라고 본 특성 이론. 또 다른 하나는 아니야,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지 라고 본 행동 이론이었죠. 그런데 이 두 접근 모두 결국 모든 상황에 통하는 만능 열쇠, 즉 보편적인 리더의 자질이나 행동 목록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바로 그때 1960년에 더글라스 맥그리거가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정리하는 말을 던집니다. 리더십은 관계다. 이 한마디가 리더십 연구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애초에 하나의 보편적인 정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실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해답이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최고의 리더십은 리더 혼자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리더와 그를 둘러싼 상황이 얼마나 찰떡궁합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셰프라도 냉장고에 있는 재료나 주방 환경에 따라서 다른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딱 하나의 공식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효과적인 리더십은 리더, 구성원, 그리고 상황. 이 세 가지 변수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하나의 함수라는 거죠. 어때요?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자, 그럼 궁금해지죠? 그 상황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상황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모델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치 여러 가지 렌즈를 통해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렌즈는 바로 피들러의 모델입니다. 이게 최초의 상황 이론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모델의 가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사람, 특히 리더의 스타일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를 억지로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그 리더의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상황을 찾아서 매칭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피들러는 리더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목표 달성, 효율, 이걸 최우선으로 하는 과업지향적 리더. 다른 하나는 팀원들과의 좋은 관계,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지향적 리더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피들러의 연구를 보니까 과업지향적 리더는 상황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나쁠 때, 그러니까 극과 극의 상황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게 매뉴얼대로 딱 정해진 생산 라인이나 아니면 완전 혼돈 그 자체인 재난 현장처럼요. 명확한 지시가 필요하니까요. 반면에 관계지향적 리더는 상황이 좀 애매하고 복잡해서 팀원들의 협력이 정말 중요할 때, 예를 들면 신제품 개발팀 같은 곳에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피들러가 리더는 고정돼 있으니 상황을 맞추자라고 했다면 두 번째 모델인 허쉬와 블렌체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가 구성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상황 변수에 맞춰서 카멜레온처럼 유연하게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 모델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구성원의 성숙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숙도라는 게 나이나 경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업무에 대한 역량, 즉 실력과 그걸 해내려는 의지, 이 두 가지의 조합을 뜻합니다. 바로 이 성숙도 수준에 따라서 리더가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스타일, 이거 정말 현실적이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회사에 들어와서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의욕도 좀 낮은 신입사원에게는 하나하나 알려주는 지시형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반면에 우리 회사에 꼭 한 명씩 있는 일은 진짜 잘하는데 요즘 좀 시들해진 홍대리 같은 베테랑 직원 있잖아요. 이런 분한테는 의사결정에 참여시켜서 동기를 끌어올리는 참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델입니다.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리더를 가이드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팀원들이 성공이라는 목표 지점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중간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아주 멋진 비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딱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저기가 우리 목표 지점이야 하고 명확하게 알려주고, 둘째, 가는 길에 돌뿌리 같은 건 내가 치워줄게 하면서 장애물을 없애주고, 셋째, 저기 도착하면 진짜 엄청난 게 있어 라고 계속해서 동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죠. 이 이론의 진짜 핵심은 리더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역할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이 너무 모호해서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팀원들이 불안해한다면 그때 리더는 지시적 가이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걱정 말고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명확하게 길을 밝혀주면서 안개를 걷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대표적인 상황 이론 모델을 쭉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머리가 좀 복잡하신가요? 그래서 이 이론들이 우리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마지막으로 그 가치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이론의 가장 큰 힘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리더십 현상을 훨씬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죠. 아니, 급변하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그 모든 상황 변수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매번 완벽하게 리더십 스타일을 바꾼다는 건 솔직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론을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최고의 리더는 하나의 정답을 고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맞는 최적의 처방을 내리는 아주 능숙한 전략가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 리더십 퍼즐의 정답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었네요. 중요한 건 상황을 읽는 눈, 그리고 그에 맞춰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유연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원격근무, 글로벌 팀, 이런 완전히 새로운 상황들 속에서 미래의 리더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적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불씨를 던지는 질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교육 현장에서 리더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의 학교 리더들을 위한 뭐랄까 일종의 비법 노트 4가지 핵심 리더십 이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장 한 사람이 혼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리더십에 왜 변화가 필요한지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변혁적, 도덕적, 분산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우량 리더십까지 이 4가지 핵심 플레이북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리더십,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전 방식, 그러니까 전통적인 리더십만으로는 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요즘 학교는요, 단순히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교 경영 문제, 계속 바뀌는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생활지도까지 정말 과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솔직히 한 사람이 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다 해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플레이북을 열어볼 시간입니다. 바로 변혁적 리더십인데요. 저는 이 리더를 조직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주 멋진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람이죠. 변혁적 리더십의 핵심은 판을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상황 자체를 근본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구성원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열정, 즉 내재적 동기를 제대로 끌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거래적 리더십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요. 거래적 리더십은 이만큼 일하면 월급 이만큼 줄게 같은 일종의 거래 관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변혁적 리더십은 달라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렇게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외치면서 가슴 뛰는 비전을 공유하고 내면의 동기를 자극하는 방식이죠.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변혁적 리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베스라는 학자가 딱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 리더 스스로가 정말 멋진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높은 도덕성으로 존경을 받는 이상적 영향력. 둘째, 우리 조직의 비전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불어넣는 감화력. 셋째, 왜 항상 이렇게만 해야 하지?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는 지적 자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멘토처럼 관심을 가지고 성장을 돕는 개별적 배려. 이 네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 전략도 아주 명확해요. 3단계로 딱 떨어집니다. 1단계, 여러분, 우리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라는 공감대를 만들고요. 2단계, 모두가 와, 이거다! 할 수 있는 공동의 비전을 함께 그리는 거죠.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 비전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서 실행하고 아예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조직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뭐랄까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리더십의 시작점은 다른 무엇도 아닌 리더의 도덕적 품성 그 자체입니다. 리더가 먼저 올바른 가치를 실천할 때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존경과 신뢰를 보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도덕적 리더십의 핵심이죠. 사실 이게 왜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효율성, 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만 너무 강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특히 교육기관인 학교처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플레이북입니다. 분산적 리더십. 저는 이 리더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비유하고 싶어요. 혼자서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다 연주하는 게 아니라 각 연주자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조율하고 이끌어내는 역할 말이죠. 개념은 아주 명쾌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게 교장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 행정직원, 때로는 학생이나 학부모까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 상호작용 속에서 리더십이 발현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리더십이 조직 전체에 쫙 퍼져 있는 겁니다. 과거의 리더십 구조는 딱 이런 모습이었죠. 교장 선생님이 정점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아래로 지시가 내려오는 아주 전형적인 피라미드 구조예요. 하지만 분산적 리더십이 꿈꾸는 모습은 이겁니다. 바로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조. 공식적인 리더든 비공식적인 리더든 모든 구성원들이 얽혀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리더십은 상호작용이다. 그럼 교장은 뭐라는 건가요? 싶으시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교장의 역할이 최종 결정권자에서 변화의 촉진자, 영어로는 퍼실리테이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성원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지원하고 또 조율하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이론입니다. 초우량 리더십. 이 리더의 역할은 한마디로 코치입니다. 다른 사람을 리더로 키워내는 코치요. 초우량 리더십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리더 한 사람이 조직을 이끄는 게 아니라 아예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이끄는 셀프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이 진짜 성공했다는 증거는 역설적이게도 리더의 지시나 통제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더십의 핵심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외부의 권력이나 감시 같은 외적 통제로 움직일 때보다 스스로의 의지와 책임감 같은 내적 통제로 움직일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믿음이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게 초우량 리더십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네 가지 플레이북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변혁적 리더십은 우리 조직의 비전을 만들고 도덕적 리더십은 단단한 신뢰의 기반을 쌓습니다. 분산적 리더십은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힘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초우량 리더십은 이 성공을 계속 이어갈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워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 아는 미래 학교를 위한 이상적인 리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상황에 맞게 비전을 보여주고 때로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또 구성원들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리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